당신이 원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려라. 30분, 1시간씩 각 잡고 할 필요도 없다. 그저 하루에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하다.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정을 반드시 느껴야 한다. 바로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 시각화를 한다. 이 감정을 정말로 생생히 느낀다면 사실 더 이상 시각화를 할 필요도 없다. 생생히 그 감정을 느낀 순간 뇌의 신경 가소성으로 인해 당신은 이미 그 목표를 실제로 한 번 이룬 사람과 똑같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각화를 몇 달, 몇 년째 계속하더라도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면 원하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는 어렵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입니다. 오늘은 유명 자기개발 유튜버인 하와이 대저택님의 정수를 담은 저서 더 마인드의 중요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상상의 힘은 네빌 고다드도 너무나 강조했듯이 우리의 꿈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 제대로 결과로부터 상상하기만 한다면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하였죠. 조 디스펜자 박사 역시 내 안에 잠든 거인, 즉 무의식을 깨우면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라고 강조하며 그 무의식을 깨우는 것이 바로 상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상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시각화하게 되면 그것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떤 목표든 반드시 상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시각화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각화를 했던 목표들의 80%는 모두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주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들도 실제로 끌어당기곤 하였는데요. 시각화란 이렇듯 누구나 할 수 있고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엄청난 끌어당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제부터 상상을 통해 끌어당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와이 대저택님의 시각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우 자세히 알려주고 있으니 꼭 들으시고 제대로 된 시각화를 통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상이 만들어낸 내 주위 사람들의 기적. 상상의 중요성을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보겠다. 뇌과학자 조 디스펜자 박사의 실제 경험담이다. 그는 20대의 나이에 자전거를 타다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가 전부 골절되었다. 담당 의사는 척추에 철심을 여러 군데 박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걸을 수 없다고 진단했었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평생 걷지 못하게 되었을까? 아니다. 8주가 지났을 때 그는 기어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정확히 2달 반 만에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걸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 중 한 명이었던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다며 망연자실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집에 돌아온 뒤부터 계속 상상했다. 완벽하게 회복하여 2발로 자연스럽게 걸어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 것이다. 그는 보다 생생하게 상상하기 위해 건강한 척추 사진을 바라보고 다시 상상하기를 매일 반복했다고 한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강하게 떠올리는 시도를 시각화라고 표현한다. 그는 매일매일 생생한 시각화를 통해 진짜 기적을 만들어냈다. 놀랍게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 디스펜자는 등이나 허리에 작은 통증 한 번 느껴본 적 없다고 한다. 이건 비단 조 디스펜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이메일과 유튜브 댓글 등 정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들의 경험담을 접하고 있다. 내 인생을 미리 보게 하면 일어나는 일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원하던 삶을 살아가는 한 행복한 남자가 있었다. 어느 날 그의 어린 아들이 집안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던 먼지 쌓인 아크릴 보드를 가져오더니 물었다. 아빠, 이게 뭐예요? 그건 그가 젊은 시절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삶을 상상할 때 매일 보기 위해 사진을 붙여놓았던 비전보드였다. 더는 볼 일이 없어지자 그게 어디 있었는지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집안 어딘가에서 아들이 발견해 가져온 것이다. 너무나 오랜만에 비전보드를 들여다보던 그의 온몸에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 비전보드에 여전히 붙어있는 빛바랜 사진 속 저택이 지금 그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이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2000년대 중반 출간 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책 시크릿의 주인공인 존 아사라프의 실제 이야기다. 내가 존 아사라프의 사례를 말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는 진짜? 와 신기하다 라고 놀라워하다가 약 5초 뒤에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들이다. 후자는 어쨌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자기 자신과 명확히 선을 긋는 이들이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희박하다는 로또도 매주 1등 당첨자가 나오는데 세상에 존 아사라프처럼 상상을 현실로 이룬 사람 한두 명쯤 없겠냐는 반응이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라면 사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한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지? 존 아사라프?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 사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비전보드? 그거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건데? 당신도 이런 궁금증을 갖기를 간절히 바란다. 상상은 뇌를 어떻게 바꾸는가? 상상이 눈앞의 현실이 되어 펼쳐지도록 만드는 일은 사실 전혀 놀랍지 않다. 다른 이들에 비해 유독 상상하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확실히 말해두겠다. 그런 건 없다. 존 아사라프는 그의 저서 부의해답에서 상상하면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우리 뇌의 신경가소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존 아사라프뿐만 아니라 조 디스펜자를 포함한 많은 뇌과학자들 역시 신경가소성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아마 20년 전에 신경과학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뇌는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특질을 지니고 있으며 성인이 되는 20살 무렵 이후로는 나이가 들어가며 점차 기능이 쇠퇴해 간다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경과학 연구가 점차 발전하며 새롭게 밝혀진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뇌는 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20대든 70대든 상관없이 뇌의 능력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뇌의 신경가소성 현상이라고 부른다. 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신경가소성은 오늘날 정설로 자리 잡았으며 지금 또 그 과학적 증거들은 계속 쌓여가고 있다. 뇌의 신경가소성이란 쉽게 말해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을 말한다. 즉, 뇌는 자기 스스로 배선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신경가소성으로 인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신경 접속이 일어난다. 신경가소성에 따르면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재구성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방향, 그 어느 쪽으로든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다. 이 개념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다. 이 개념이 어떻게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부의 해답에는 이에 대한 영국 리버풀 대학교 바네사 슬러밍 박사의 발언이 실려 있다.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은 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뇌의 구조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개념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다. 이 개념이 어떻게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지 예를 들어보겠다. 아주 간단한 사례로 1992년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들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 실제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손가락 근력 운동만 하는 상상을 반복하게 한 결과, 놀랍게도 실제로 손가락의 근력이 향상된 것이다. 더욱 구체적인 사례도 있다. 여기 하루 딱 5분, 매일 원하는 삶을 시각화한 사람이 있다. 그는 날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느껴지는 기분을 생생하게 알기 위해서이다. 이때 자신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까지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그가 이렇게 수천 번 자신의 인생을 리허설해보는 순간 그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목표를 이루었다는 기쁜 감정을 느끼는 순간 뇌의 신경세포들의 연결망이 재배열된다. 그의 상상이 계속 반복될수록 새롭게 구축된 연결망들은 점점 더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뇌 속 신경회로 자체가 변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는가? 상상만으로는 그는 실제로 목표를 이룬 사람과 정확히 똑같은 이른바 뇌 구조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가 이미 성공을 해본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그의 무의식은 이미 해봐서 익숙한 그 목표로 그를 데려갈 것이다. 실제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신경 가소성의 엄청난 위력 덕분에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을 찾아가기는 낯설고 힘들지만 일단 한 번 가봤던 곳을 가는 길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상상을 통해 새롭게 변화한 뇌는 포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미 한 번 가본 곳을 가는 길을 낯설고 두렵다며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리고 당신의 뇌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당신도 포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무의식이라는 내비게이션에 목표라는 목적지를 아주 여러 번 입력하여 확실히 각인시켜야 합니다. 리미트가 걸려있는 소프트웨어가 지금의 당신이라는 결과값을 만들어냈으니 이를 지우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차례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은 오로지 반복뿐입니다. 성공 자동화 과정 첫 번째, 매일 100번씩 소리내어 말하라. 지금부터는 어떻게 무의식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낱낱이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소리내어 말하기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것을 도대체 왜 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만큼 허무한 일은 없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소모하는데 하는 이유를 모르니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니 점차 지쳐서 결국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죠. 당연히 효과도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걸 왜 하는지, 왜 중요한지를 알면 동기부여가 되니 매일 같은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왜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소리 내어 말해야 할까요?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공이란 뭘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제각각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목적하는 바를 이룸입니다. 그렇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그걸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엄청난 보상을 얻는 데 비하면 시도하기가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한 문장을 100번씩 읽는 데는 하루 15분 안팎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바빠서 혼자 있는 시간을 단 15분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화장실이라도 가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매일 100번씩 말하기를 달성하면 당신은 그날 최소 하나의 일에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매일 최소 한 번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니 하루에 목표를 100번 말하기 라는 목표 달성 역시 위대한 성공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잊은 채 삽니다. 위대한 일을 위대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기회는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드물게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번의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부릅니다. 성공도 해본 사람이 더 잘하는 이유입니다. 하찮게 느껴지는 일을 위대하게 하세요. 물론 원하는 삶을 100번씩 말하는 일은 절대로 하찮지 않습니다. 이를 매일 해낸다면 그야말로 위대한 성공을 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매일 최소 하나 이상의 성공을 이루면 당신의 무의식에는 나는 성공을 계속 해내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점차 각인됩니다. 이는 일종의 바람직한 세뇌이죠. 무의식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코딩 한 줄을 추가하는 작업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행위를 통해 당신은 자연스레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란 무엇인가요? 별다른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되풀이함을 뜻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의식에 어떠한 행위가 각인되어 자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런 식으로 성공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당신이 100번씩 말하는 문장의 내용 역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한 줄의 코딩으로 추가됩니다. 이것이 고의적으로 애쓰거나 힘들지 않고도 습관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하루에 딱 100번씩 소리내어 목표를 말합니다. 주로 혼자 있을 때 하는 편이지만 여의치 않을 때 작게 중얼거리거나 그냥 속으로 말합니다. 정말 몇 년째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진통할 때조차 아내 손을 잡고 속으로 목표를 읊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100번을 세면서 말했는데요. 은근히 번거로운 데다가 숫자를 세는 행위 자체에 신경을 쓰게 되어 몰입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이지 카운터라는 무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알게 되었고 지금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표를 딱 한 줄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대상을 명확히 하여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어가 빠지면 현실로 이루어지더라도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는 연도를 명확히 정하고 목표로 하는 금액을 매우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과거형 문장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문장을 참고하여 당신의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예시입니다. 나는 2027년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100억 자산가가 되었다. 나는 2025년에 연수입 2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나는 2026년에 연봉을 9천만 원으로 2배 높여 이직에 성공했다. 성공 자동화 과정 두 번째. 100번씩 100일간 손으로 써라. 두 번째 방법은 목표를 손으로 적는 것입니다. 부와 성공 소프트웨어를 무의식에 새롭게 설치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도 이 방법을 가장 먼저 해볼 것을 원합니다. 일단 종이에 글을 쓰면 글의 내용과 관련된 생각을 무조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손으로 쓰는 이 행동이 추후 상상으로 시각화를 하는데 토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각화의 기초 공사라 할 수 있죠. 이것이 손으로 쓰기를 가장 먼저 권하는 이유입니다. 이 방법 역시 무의식의 목표를 각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쓰는 이 행위는 키보드로 타이핑하거나 입으로 말할 때보다 뇌에 훨씬 깊게 각인됩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 그냥 눈으로 책을 읽는 때보다 손으로 적으면서 했을 때 결과가 더 좋았던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목표를 손으로 쓰는 행위도 같은 원리죠. 무의식을 시멘트로 굳힌 단단한 벽이라고 한다면 앞서 소개한 소리내어 말하는 행위는 나무 젓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쓰는 것과 비슷하고요. 손으로 쓰는 행위는 새 젓가락으로 쓰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수차례 입증된 결과입니다. 2014년 미국 프리스턴 대학교와 UCLA의 공동 연구 결과, 타이핑으로 필기한 그룹보다 손으로 필기한 그룹의 기억력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타이핑으로 필기한 그룹은 24시간 후에 대부분의 내용을 잊어버린 반면 손으로 필기한 그룹은 일주일이 지난 뒤에도 상당 부분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공을 이룬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목표를 100번씩 100일간 매일 쓰라는 것입니다.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호 회장도 이 방식으로 일생을 통틀어 간절히 원하던 8가지 목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직접 해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만 매일같이 손으로 목표를 100번씩 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같은 문장을 100번씩 쓰는 데만 30분에서 40분가량 걸리는 데다가 단 하루도 거르지 말아야 하므로 정말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100번씩 100일간 연속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걸 해낼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 상황을 통제해야 합니다. 나는 100일간 그 어떤 저녁 약속도 잡지 않았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치솟았던 그날에도 기어이 다 쓰고 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새벽까지 야근을 하는 날에는 일하는 도중 불 꺼진 회의실에 들어가서 100번을 다 쓰고 난 후에 다시 일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피곤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것 같은 날에도 거르지 않고 썼습니다.
그렇게 나는 100일간의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았습니다. 100번째 날을 맞이한 날, 1만 번째 문장을 쓰던 그때의 감정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100일간 100번의 성공을 했다는 성공 경험치 또한 쌓이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목표를 쓰는 동안 나의 무의식이 새롭게 설치되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생각, 생활 패턴, 사고 방식이 점차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꼭 나와 같은 경험을 해보길 바랍니다. 보통 100번씩 100일간 쓰는 목표는 인생의 최종 목표 혹은 중장기 목표이기 때문에 100일째 되는 날 곧바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당신의 무의식은 100일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VA 소프트웨어, 성공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기 때문이죠. 이 소프트웨어는 당신이 손으로 10,000번이나 직접 쓴 목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나 역시 꽤나 먼 시점에 목표를 적었고 몇 년 전 썼던 그 목표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간 목표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최종 목표도 결국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며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손으로 쓴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정말 절묘하게 무의식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나를 안내해 준 것입니다. 성공 자동화 과정 세 번째, 상상으로 시각화하라. 다음으로는 상상으로 시각화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방법은 손으로 쓰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시각화입니다. 시각화의 핵심은 원하는 모습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벅찬 감정을 느끼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를 인생 미리 보기라 부르는데요.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미리 보고 벅찬 감정을 느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자수성가 부자들, 기업의 CEO, 뇌과학자, 심리학자, 형이상학자,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 짐 캐리, 비욘세와 같은 할리우드의 셀럽들까지도 각자의 경험을 근거로 시각화의 엄청난 효과를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시크릿의 저자 론다버는 상상을 하면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인간의 영역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그저 우주가 응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조 디스펜자를 비롯한 여러 뇌과학자들은 앞서 설명한 뇌의 신경 가소성을 근거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매우 과학적으로 설명했으며 디바인 매트릭스, 느낌이 현실이 된다의 저자 그렉 브레이든, 퀀텀 시크릿, 저자 다카하시 히로카즈 등은 양자 역학을 통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시각해온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앞서 설명한 과학자들이나 성공한 부자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너무 절실했고 시각화 외에는 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상상했을 뿐입니다. 일종의 생존 본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기마다 목표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나는 무엇이든 최대한 자세히 상상하고자 했습니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만나는 날의 날씨, 만나는 장소, 그곳의 가구 배치, 온도, 조명, 그의 표정, 그가 나에게 하는 말, 악수할 때의 느낌까지 상상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각화할수록 그 순간의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뇌는 시각화를 할 때의 좋았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합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시각화할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기어이 당신을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상상이 현실화되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웹사이트에서 미리 보고 선불로 결제한다. 그리고 하루 이틀 뒤에 그 물건을 받는다. 이와 똑같은 원리다. 상상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삶을 미리 보고 선불로 감사하라. 그리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당연하게 받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 바로 그 순간을 떠올려보라. 파이어족으로 살아가는 모습, 투자를 잘해서 혹은 사업이나 부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된 모습, 회사의 높은 자리에 오른 모습,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 가만히 눈을 감고 그토록 원하는 삶을 이룬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당신의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싶을 것이다.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원하는 삶을 이루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떠올리다 보면 뭉클한 마음이 들고 스스로가 대견할 것이다. 그 순간의 감정을 느끼며 감사하면 된다. 더 마인드의 중요한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감사함을 모조리 잃어갑니다. 그래서 감사한 감정을 느끼는 것에 서투르죠. 제가 감사함에 대해 중요성을 거듭 알려드렸으나 아직까지도 수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형식적으로 감사하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예 하지 않은 분들도 많죠. 형식적으로 감사하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닌 것이죠. 그냥 억지로 짜내서 하게 되는 감사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감사는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나와야 합니다. 물론 처음엔 이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마음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잘될 운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상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여 내가 펼쳐질 미래를 미리 보았고 그 미래에 맞는 잠재의식으로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졌기에 그 미래와 같은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선 감사가 최고입니다. 지금부터 소중한 당신을 위해 더 마인드의 중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모두 잘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진 운명입니다. 무의식의 힘을 극대화하는 감사하기의 위력. 불을 끌어당기는 3가지 방법, 즉 매일 100번씩 소리내어 목표 말하기, 100번씩 100일간 손으로 적어보기, 상상으로 시각화하기와 그 세부적인 실행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매일이라는 단어에 크게 부담감을 느낀다. 만약 나는 끈기가 없는 편인데 하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묻고 싶다. 정말 끈기가 없는 게 맞는가? 100% 확실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 자신이 얼만큼 끈기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스스로 끈기가 없다고 생각한 다음 이를 꾸준히 믿어왔고 그 결과 실제로 끈기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왔을 뿐이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부터 버려야 한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
행운의 여신조차 행운을 탄다. 딱 하루 100번 말하고 썼는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마음은 갖지 않은 편이 좋다. 대가 없이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상점에서 무언가를 훔치겠다는 마음과 같아서 당신에게 좋지 않은 에너지를 주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불러올 뿐이니까. 매일 하는 반복만이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을 움직여온 무의식 프로그램을 갈아 끼울 수 있다. 이것이 무의식을 바꾸는 강력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브루스 립튼은 그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스스로를 속여라.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소개한다. 바로 나는 행복하다 라는 말을 하루 종일 반복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일단 해보라. 나는 행복하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새겨 넣으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무의식에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이렇게 무의식에 설치된 프로그램들은 당신이 실제로 행복한 상태에 놓이도록 만들어간다. 이제 무의식에 당신도 모르게 마치 번들처럼 깔린 가난 혹은 불행의 소프트웨어는 지워버리고 행운,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코딩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다. 지금부터는 앞서 소개한 세 가지 방법의 효과를 말도 안 될 정도로 극대화시켜줄 마지막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감사하기다. 감사한 마음은 성공을 불러들인다. 누군가 나에게 불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한 줄로 요약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상상하기 그리고 감사하기 라고 답할 것이다. 비단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공한 저자들이 저서를 통해 감사하기가 중요하다는 말을 접했을 것이다. 말하고 쓰고 상상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상상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감사하기는 시각화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면 곧바로 이런 의문이 든다. 도대체 무엇에 감사해야 하나? 여기에도 소수의 법칙은 여지없이 작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매일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며 경제 상황이 특별히 나아지지도 않았기에 딱히 감사할 게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한다. 성공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감사할 일이 많은 걸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성공하기 훨씬 전,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초라한 시절부터 모든 일에 감사했다. 소수에 속하지 못한 다수는 뭐 저딴 일에 감사를 해? 라고 비아냥거릴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아주 사소한 일에까지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사실 감사할 일들은 매일 넘쳐난다.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다음을 기억하라. 첫 번째, 원하는 삶을 이룬 당신의 모습과 그 상황에 대해 감사하라. 두 번째, 지금 현재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라.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 바로 그 순간을 떠올려보라. 파이어족으로 살아가는 모습, 투자를 잘해서 혹은 사업이나 부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된 모습, 회사의 높은 자리에 오른 모습,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 가만히 눈을 감고 그토록 원하는 삶을 이룬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당신의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싶을 것이다.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원하는 삶을 이루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떠올리다 보면 뭉클한 마음이 들고 스스로가 대견할 것이다. 그 순간의 감정을 느끼며 감사하면 된다. 안타깝게도 감사하기가 특히 어렵다는 이들이 참 많았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는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웹사이트에서 미리 보고 선불로 결제한다. 그리고 하루 이틀 뒤에 그 물건을 받는다. 이와 똑같은 원리다. 상상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삶을 미리 보고 선불로 감사해라. 그리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당연하게 받기만 하면 된다. 그래도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당신에게 묻는다. 누군가 당신에게 지금 당장 100억 원을 주는 대신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연히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함으로써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는 최소 10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렇듯 고귀한 가치를 지녔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으며 이미 성공이 예정되어 있는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해 감사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지금의 일상과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모든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많은 이들이 당연한 것들에는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들 생각한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의 두 눈, 당신을 숨쉬게 하는 공기, 평생 단 1초도 쉬지 않고 뛰는 당신의 심장, 이런 것들에 감사한 적이 있는가? 대부분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데일 카네기는 그에 져서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알리바바의 보물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누가 100만 달러를 준다면 두 눈을 팔겠는가? 당신의 두 다리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 손이라면, 청력이라면, 아이라면, 가족이라면 이 모든 자산을 더해보라. 그러면 록펠러 가문, 포드 가문, 모건 가문에 재산을 전부 준다고 해도 당신이 가진 것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엔 감사할 일들이 미친 듯이 넘쳐난다. 그리고 불을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정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원하는 삶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끌어당기는 방법. 이번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지 알아보겠다. 혹시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는데도 일단 소리내어 웃어본 적이 있는가? 참 신기하게도 기분이 미묘하게 좋아진다. 감사하기는 바로 이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먼저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일들이 하나 둘씩 툭툭 튀어나올 것이다. 일단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감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선물, 호의가 담긴 따뜻한 말이나 행동, 배려, 응원이나 격려 등을 받을 때 우리는 든든하고 충만한 감정을 느낀다. 이처럼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든다. 이렇게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있는 당신의 내면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점차 커지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끼리끼리 모이듯 긍정적인 에너지 역시 정확히 같은 주파수의 긍정적인 일들만 끌어당긴다. 그렇다. 불을 끌어당기는 일은 마치 거울과도 같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온 마음으로 느끼면 소름 돋게도 경제적으로 감사할 일이 연이어 일어난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본 바탕으로 삼아 앞서 언급한 3가지 방법, 목표를 말하고 쓰고 상상하기를 매일 시도한다면 당신의 목표는 더욱 빨리 현실화된다. 한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딱히 행복하지 않은데 이루어지면 그때 감사할게. 이와 같은 태도는 부와 성공의 끌어당김을 가로막는 최악의 마인드다. 감사하기를 습관으로 장착하고 나면 얻을 수 있는 보너스가 하나 더 있다. 말이 보너스지 당신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손에 넣는 것과 다름없다. 바로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여유 있게 해야지. 살면서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바로 감사하기를 습관화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묘한 여유가 생겨난다. 지금 당장 내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를 떠나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 살면서 급한 성격이라는 말을 수천 번도 넘게 들었던 나도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으로 장착한 뒤부터 훨씬 여유가 생겼다. 여유가 생기니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줄어들었다. 보통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이유는 급한 마음에 너무 서둘렀기 때문이다. 시험 볼 때를 떠올리면 더욱 이해하기 쉽다. 당신이 마지막 10문제를 남겨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그 순간 갑자기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라는 안내 방송이 나온다면 당신의 마음은 덜컥 내려앉으며 엄청나게 급해진다. 방금 전까지도 잘 읽히던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머리가 멍해진다. 식은땀도 나는 것 같다. 결국 급한 마음에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를 찍어버리게 된다. 무엇이 최고의 선택인지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채 그냥 아무거나 선택함으로써 제대로 된 선택의 기회를 버리는 것이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차선이 아닌 차차선을, 때로는 최악을.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이 차곡차곡 쌓여 완성된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반대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한 채 좋은 선택을 계속해 나간다면 미래의 당신이라는 사람의 결과값은 도저히 같은 사람의 인생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를 것이다.